안녕하세요. 좋은 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신경세포와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필요한 학습을 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타이틀이요, 흥분 전도 속도와 막전이 변화와 관련된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고난이도 문제라고 말을 붙여놓은 이유가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바로 킬러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이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곧 최상위 등급으로 올라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작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상위 등급으로 넘어서고 싶다 라고 하면 분명히 이 내용을 꼭 잡고 가셔야 됩니다. 참고로 이 내용 학습하기 이전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신경세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마스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강의를 학습하는데 분명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듣기 이전에요, 신경세포가 충분히 마스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앞에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이 내용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관련된 문제를 위해서요, 제가 주제를 총 3개로 잡아놨습니다. 특히 고난이도 문제 해석을 위한 본격적인 내용은 세 번째 주제에서부터인데요. 이 세 번째 주제를 위해서 필요한 배경 지식을 깔아주는 게 1, 2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내용을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학습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도움 받지 않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강의는요, 제가 총 4개의 강의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 배경 지식을 깔아주는요, 첫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는요, 세 번째 주제 중에서 3개의 소주제로 또 나눠놨죠. 그 중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소주제가 바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년부터 막전이 변화와 관련돼서 시간까지 곁들이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의 경향까지 맞춰서요, 세 번째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강의는 이와 관련된 문제 풀이 강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천천히, 매우 꼼꼼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 강의까지 마스터를 하신다면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서 분명히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거라 생각을 합니다. 꼭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강의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주제, 흥분의 전도 속도 이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6쪽 내용입니다. 하나의 신경세포 내에서 흥분이 되었다는 뜻은 신호가 발생을 했다는 뜻이고요. 그 신호가 발생을 했다는 뜻은 분명히 자극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석이 돼요. 흥분은 곧 자극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자극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도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거를 속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에서는요, 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속도는 분명히 분수로 표현을 하죠. 그럼 분수로 표현을 하면 분모값은 무조건 시간 변화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속도를 무슨 속도를 구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앞에 어떤 속도를 구할 거냐에 따라서 분자에 해당되는 변화량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야? 흥분의 전도 속도, 즉 자극 이동 속도로 보시면 되겠죠. 이때 자극은 신경세포 내의 무슨 이온을 보시면 돼요? 나트륨 이온으로 보시면 되겠죠. 나트륨 이온의 이동 속도죠. 말 그대로 물에서 다루는 이동 속도니까 이 나트륨 이온의 이동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흥분 전도 속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동 거리가 있으면요, 두 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도는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두 지점 사이의 자극 이동 시간의 변화량에 따라서 두 지점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부분이 있고요. 제가 축삭돌기 부분을 P부터 해서 D5까지 총 6개의 구간으로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자극 지점이 있어요. 우리가 최초의 자극 지점이 나오면 이 최초의 자극 지점에 받는 시간을 정해 두셔야 되거든요. 분명히 최초의 자극 시간은 무조건 뭐로 가시면 되냐면 0ms로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최초의 자극 시간은 0ms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D3에서요. D3, 자극이 도달한 시간 2ms라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극을 하면요, 이 자극이 계속 이동해 가겠죠. 그러면 D3에 자극이 도달한 시간이요 2ms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흥분 전도 속도는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지점이 필요하죠. 그럼 두 지점에 이동한 시간의 변화량이 몇 ms 변했죠? 2ms 변했죠? 아, 그럼 2ms 동안에
이 두 지점 간의 거리를 분자로 넣어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0에서 6cm까지 갔기 때문에 6cm를 갔구나. 그러면 이 신경세포의 흥분 전도 속도는요 1ms당 몇 cm를 가는구나? 3cm를 가는구나. 그래서 3cm/ms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최초의 자극 지점을 모르는 상황에서요. 예를 들면 D3 지점이요. 최초의 자극 지점으로부터 자극을 받은 시간이 2ms였고요. 그 다음에 D4에서 자극을 받은 시간이 4ms였다 그러면 결국 자극은 A가 먼저 받았고 그 다음 A가 받았기 때문에 흥분의 전도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값만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신경세포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결국에는 분모값은요 시간의 변화량을 보는 거죠. 그럼 2ms가 걸렸네요. 그럼 2ms 동안에 몇 cm를 가니? 그럼 6에서 8이니까 2cm를 갔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이때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ms가 되겠죠? 1ms다 1cm로 가구나.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흥분 전도 속도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밑에 이 두 번째 내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와 나 뉴런, 즉 신경세포가 두 개가 있고요. 그럼 신경세포 두 개의 지점마다 나름대로 거리를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되겠죠? 일단 최초의 자극 지점은 D5입니다. 그럼 우리가 D5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을 몇으로 잡으면 된다고? 0ms로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이 0ms를 기준으로 해서요 흥분의 전도는 양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가라는 신경세포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가 신경 내에서 또 다른 지점 하나를 더 찾아야 되겠죠? 그 지점을 여기다 D1이라고 잡아줬고요. 그럼 이때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D1이 자극을 받은 시간대가 몇 ms다? 4ms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는 두 지점 잡았죠? 몇 ms 걸렸습니까? 4ms 걸렸죠? 그러면 이것의 거리 구하면 되겠죠? 그럼 10에서 2cm의 거리니까 몇 cm의 변화야? 8cm의 변화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는요 2cm/ms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신경에 대한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애들이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해버리냐면 여기는 최초의 자극 주어진 시간대가 0이고요. 나에 해당되는 지점이 D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 변화량이 8ms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8cm네. 그러면 나 신경은 1cm/ms네 이렇게 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구하는 이 전도 속도는요. 가의 전도 속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달의 속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의 흥분 전도 속도도 포함되어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이 속도가 나 신경만의, 즉 나 신경세포만의 흥분 전도 속도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나 신경세포만의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나 신경세포 내에서 두 지점을 우리가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친절하게 D7과 D8과 같은 두 지점을 줬고요. 그럼 이 두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만의 흥분 전도 속도를 우리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의 흥분 전도 속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두 지점에서의 걸린 시간이요. 8ms에서 12ms의 시간이 걸렸죠. 그럼 몇 ms가 걸렸습니까? 4ms가 걸렸죠. 그 다음에 이동 거리 보겠습니다. 몇 cm를 갔죠? 2cm를 갔습니다. 그러면 나만의 흥분 전도 속도는요. 0.5cm/ms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쫓아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삭돌기 지점별 거리와 막전이 변한 시간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타이틀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바로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신경세포 하나가 보이고요. 축삭돌기 지점별 거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요. P에서 D5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하였을 때 각 지점에서의 막전이 변화는 동일하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P에다가 자극을 주면요. P에서도 이런 전이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차후에 자극이 도달되면 D1에서도 전이의 변화가 생길 건데 P에서의 전이의 변화의 양상과 D1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변화의 양상은 이것과 똑같이 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P 지점이 0ms고요. 그 다음에 D1 지점이 2ms 때 자극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P에서 전이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D1 지점에서는 몇 ms 때부터 2ms 때부터 이것과 똑같은 전이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보다 전이의 변화가 좀 더 빨리 끝나고 좀 더 느리게 끝나는 이런 현상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되겠지? 자, 두 번째 조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에 자극을 준 후 각 지점에요. 자극이 도달하면 각 지점별로 이와 똑같은 막전이 변화가 생기겠죠? 이때 막전이 변화에서요. 활동전이는 1회만 일어났다는 얘기는 막전이 변화는 각 구간별로 한 번만 일어났다.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요. 흥분 전도 속도는 모든 구간에서 일정하다. 즉 여기서의 흥분 전도 속도와 여기서의 흥분 전도 속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흥분 전도 속도는 똑같이 일어난다.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흥분 전도 속도가요. 이렇게 정의됐다 가정을 해보죠. 1cm/ms, 즉 1ms당 1cm를 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P 지점에 자극을 줬다랍니다. 그럼 여기가 바로 최초의 자극 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각 구간별로요. 자극이 도달한 시간을 한번 적어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P는요. 최초의 자극 지점이니까 0ms로 잡으면 되겠죠. 그럼 D1은 3cm 떨어져 있으니까 자극 도달 시간은요. 3ms가 될 것이고요. D2는요. 6ms가 될 것이고 D3는요. 9ms가 될 것이고 D4는요. 12ms가 될 것이고 D5는요. 15ms가 되겠죠. 오케이? 이런 거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P에서 D4까지입니다. 구간별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했죠? 직접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자, 현재 P 지점에다가 자극을 준 시간대가 0ms입니다. 그러면 P 지점은 0ms에서요. 바로 전이의 변화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D1 지점은요. 자극이 도달한 시간대가 몇이죠? 3ms 때 자극이 도달합니다. 그러면 3ms 때까지는요. D1 지점은 큰 변화가 없죠. 분극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때 자극이 들어오니까 D1에서는 여기서부터 전이의 변화가 이것과 똑같은 양상으로 이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예, 되겠죠? 자, 그러면 D2 지점은요. 자극이 도달한 시간대가 6ms죠. 그러면 D2에서 6ms가 되면 그때 자극을 받으니까 역시 이것과 똑같은 전이 변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 구간별로 해서요. 시간대별로 한번 그려보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 문제를 풀 때 정말 정석으로 푼다 가정을 하면 각 지점별로 이것과 똑같은 전이의 변화를 다 직접 그린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요. 실제 그러기에는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이것과 똑같이 생긴 완벽한 그래프를 내가 수기로 절대 완벽하게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요. 분명히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는요. 한번 각 구간별로 생기는 전이의 변화 그래프가 자극의 도달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고 있음을 일단 이해하시라고 한번 직접 그려보라 그랬고요. 그럼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문제상에서요. 그래프는 결국 몇 개만 주어질 거냐면 한 개만 주어질 겁니다. 그럼 이 한 개를 가지고 P 지점, D1 지점, D2 지점, D3 지점, D4 지점, D5 지점을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직접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점의 그래프를 이 하나의 그래프를 해석을 해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요. 현재 P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는요.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가 그대로 0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 그대로 읽어주게 되면 이거는 P에서 일어나는 시간에 따른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내가 이 그래프를요. D1에서 일어나는 그래프로 잡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그래프가 합쳐지는 거죠. 이해 되겠습니까? 더 이상 P가 아니라 이 지점 내가 뭘 해석할 거라고? D1으로 해석할 거라고. 그럼 D1 지점에서는요. 자극을 받은 시간대가 몇이 되지? 3이 됩니다. 그러면 D1 입장에서는 자극 받은 시간이 0이 아니라 몇이 된다고? 3이 된다고. 이해 되겠어? 다시 한번 문제에서는요. 그래프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이걸 P 지점이라 가정하게 되면 이 숫자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요. 내가 이걸 D1으로 잡아줄 거면 최초의 자극 시간이 D1 입장에서는 0이 아니라 몇으로 읽어야 된다고? 3으로 읽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고요. 5가 되고요. 6이 되고요. 7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요. D1이 아니라 내가 D2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럼 D2 입장에서는 자극이 도달한 시간대가 몇이 되죠? 6이 되니까 0이 아니라 뭘 읽어줘야 돼? 6으로 읽어줘야 되죠. D2 지점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몇이 돼요? 7, 8, 9, 10 이렇게 시간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바꿔서 해석해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그래프를 P 지점을 읽어, 즉 최초의 자극 지점을 읽어주게 되면요, 이 시간은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내가 D1으로 바꿀 거야? 그러면 최초의 자극 주어진 시간대를 바꿔주셔야 되죠. D1에 맞게끔 3, 4, 5, 6, 7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이 그래프를 D2로 읽고 싶어요. 그럼 D2로 시작되는 시간이 다르죠. 즉 D2 입장에서는 몇이 된다고? 6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읽어내실 때요, 내가 해석하고자 하는 위치에 대한 막전이 변화에 대한 그래프에 대해서 뭐를 바꿀 수 있어 봐야 돼? 시간을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 지점에다가 자극을 줬대요. 그럼 P 지점이요, 최초의 자극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ms가 지났다랍니다. 그 다음에 D1 지점과 D2 지점의 막전이 깎아 그 다음에 상태를 한번 유추해 보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0은요, 누구 입장입니까? P 입장이죠. 하지만 우리가 구할 건 누구야? D1 지점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럼 D1 입장에서는 이 숫자 바꿔야 되죠. 시간에 대한 숫자를 0이 아니라 3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4, 5, 6, 7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어디죠? 7ms죠. 그럼 D1 입장에서 7ms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 2에 해당되는 막전이 값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찌됐든요, 이 시간대에 D1 지점은 무슨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재분극 상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막전이 대한 값은 정확히 안 구하셔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약 몇이 되냐? 10, 20, 30이니까 대략 한 마이너스 한 28? 뭐 이 정도 나오겠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D2 지점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 이제 D2로 볼 거야. 이해되겠어? 그럼 뭘 바꾸라고? 시간을 바꾸라고요. 그럼 D2 지점에서는 자극이 몇에 도달해요? 6에 도달하니까 이 0을 뭘로 바꿔요? 6으로 바꾸죠. 그럼 7, 8, 9 이런 식으로 가겠네.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는 몇이라고? 7이라고. 그러면 7에 해당되는 숫자가 바로 여기죠, 여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지점의 상태를 읽으란 얘기구나. 그럼 막대니까 읽어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T2 지점은 일단 상태는 무슨 상태다? 탈분극 상태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좀 더 정확한 값을 구해보면요, 대략 한 마이너스 한 55mV 정도 나올 거다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를 통해서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시면요, 결국 문제에서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최초의 자극 지점에 대한 막전이 변화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 최초의 자극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 X축에 있는 뭘 바꿔서 해석하라고? 시간을 바꿔서 해석하라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78쪽에 있는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이용한 흥분 전도 속도와 그 다음 자극 위치를 찾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의 문제를 보면요, P에다가 자극을 줬다고 그랬죠? 이때의 자극을 뭐로 잡으라고? 최초의 자극으로 잡으시라고요. 그럼 최초의 자극이 주어지는 시간대는 몇 ms라고? 0ms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나서 어디 위치에 대한 조건을 주고 있냐면 D1 위치에서의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몇 ms가 지났죠? 8ms가 지났습니다. 이제 D1 입장이야. 됐어? 그러면 현재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면요,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0에서부터 전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0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전위의 변화 그래프는 어디 지점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렇죠. P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현재 조건은요, 어디가 나왔죠? D1 지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내가 이 그래프를요, D1으로 바꿔서 해석을 할 거면 뭘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시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왜? D1 입장에서는 최초의 자극 시간이 0이 아닐 거니까. 이해되겠죠? 그 조건을 여기다가 준 겁니다. 이해되겠지? 그럼 볼게요. 그럼 D1 입장입니다. 그럼 D1 입장에서 막전이 값이 마이너스 80mV를 찍을 때가 몇 ms였대요? 8ms였다 그랬죠? 그럼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보면요, 결국 전체 변화 그래프에서요, 마이너스 80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80을 찍을 때요, D1 입장에서는 몇 ms였다고? 8ms였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 시간대를요, 그대로 뒤로 나열을 시키면요, 7, 6, 5, 4,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D1 입장에서는요, 최초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가 몇 ms였구나. 그렇지, 3ms였네. 그러면 D1 입장에서는 3ms 끝에 자극이 주어졌구나. 그러면 지점이 2개 나왔죠. 그럼 시간의 변화량이 몇 ms가 걸렸죠? 3ms가 걸렸네요?
이때 거리 구하면 되겠죠. 몇 cm입니까? 2cm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게 3으로 바꿨어. 3. 자,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ms 동안에 몇 cm를 갔냐? 3cm를 갔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 신경의 흥분 전도 속도는 1cm per ms가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차후에 문제를 푸시면요, 이런 유형으로 해서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을 반드시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은 0ms죠. 단계를 그대로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프의 막전이 변화 그래프를 뭐로 생각을 하고? D1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바꿔야 되겠네 생각하면 되겠죠. 왜? 이 시간은 최초의 자극 지점, P 지점의 시간대니까. 이해되겠죠? 그럼 D1을 우리가 따로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1대로 수정을 하죠. 마이너스 80은 딱 한 군데고요. 그럼 D1 입장에서는 몇 ms라고? 8ms라고요. 되겠죠? 자, 그러면 D1 지점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을 구하는 거죠. 7, 6, 5, 4, 3이네. 3ms의 자극이 도달했구나. 그러면 3ms 동안에 3cm를 갔으니까 얘는 1cm per ms라는 흥분 전도 속도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됐죠? 그 다음 이걸 좀 더 빨리 가면요. 여기 8을 찍어 놓고 7, 6, 5, 4, 3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최초의 자극 지점과요. 그 다음에 D1 지점에 마이너스 80을 찍을 때 시간의 차이가 3ms죠? 그럼 이 시간의 차이는 결국 D1 지점의 최초의 자극 시간하고 무조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D로 찍을 필요 없이요. 이놈의 차이가 곧 이놈이 받는 최초의 자극 시간대로 이렇게 바로 보시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2-2번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내용은요, 2-1번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세요. 자, 2-2번은요, 어떤 지점에 자극을 준 후 3ms가 지났을 때 D2 지점에서의 막전이 값이 플러스 31V이다. 이때 최초의 자극을 준 지점을 찾아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의 문제하고 차이를 보면요, 2-1은요, 최초의 자극을 줘놓고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2-2번 문제는요, 흥분 전도 속도를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최초의 자극 지점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초의 자극 지점을 찾기 위한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최초의 자극 지점 모르죠? 그럼 일단 제시가 된 거는 D2 지점이니까 이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는 위치를 우리가 D2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D2 입장에서 플러스 30을 찍을 때가요, 그대로 몇이 된다고? 3ms가 된다고. 그럼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의 시간하고 그대로 똑같네? 그러면 이 시간을 D로 가면요, 결국에는 그럼 최초의 자극 시간이 몇이었구나? 0ms였네. 어디 지점에서? D2 지점에서. 그럼 D2 지점에서 자극 도달 시간 0ms라는 뜻은 무슨 뜻이야? 그렇지. D2 지점이 바로 최초의 자극 지점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의 시간 우리가요, 0ms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흥분의 전도는요, 양방향으로 이동하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거지.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2-2 지점에서 찾은 자극 지점을 통해서요. 됐죠? 그럼 이 자극은 어디 지점이야? D2 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13ms가 지났을 때 그 다음 제시가 되는 건 D5 지점에 대한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D5 지점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제 D2가 아니라 누구로 볼 거야? D5로 볼 거야. 그러면 이 시간대는 다시 한번 D2 입장에서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D5 입장에서의 시간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D5 입장에서 마이너스 80을 찍고 있을 때 이 시간이 몇이라고? 13ms에 따릅니다. 이해 되겠지? 그러면 시간을 뒤로 당기면요, 12, 8이 되겠네요. 그럼 D5 지점에 최초의 자극 도달 시간은요, 8ms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좀 더 빠르게 가면 최초의 자극 지점과 D5 지점에 마이너스 80을 찍을 때의 시간대의 차이, 즉 몇이 나오죠? 8ms 차이가 나오죠. 이 시간의 차이는 결국 D5 지점의 최초의 자극 도달 시간하고 똑같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차이만 가지고서도 바로 최초의 자극 시간이 D5 입장에서 자극 시간이 몇이었구나? 8ms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어찌됐든 두 지점이 구해졌죠? 몇 ms가 걸렸죠? 8ms가 걸렸습니다. 됐죠? 이동 거리 보겠습니다. 자, 6cm에서 15cm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동 거리는요, 9cm를 간 거죠?
됐죠? 약분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8분의 9 cm per millisec가 이 신경세포의 흥분전도 속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79쪽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가지고 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신경가의 P 지점으로부터 D1에서 D3까지의 거리를, 그 다음 표는요, 어디에다가 자극을 줬답니까? P 지점에다가. 그러면 P 지점이요, 최초의 자극 지점이구나. 그럼 최초의 자극 지점의 시간은 우리가 몇으로 잡는다고? 0ms로 여러분들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표에다가 주어진 거는요, 5ms일 때죠. 여기다가 자극을 줘놓고 5ms가 됐을 때 세 지점에 해당되는 막전입 값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일단 주어진 거는 D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제시된 막전입 변화에 대한 시간은요, 자극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이 0이니까 0ms였을 때 자극을 준 지점에서의 막전입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해석하는 시간은 우리가 어디 지점으로? P 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하지만 흥분의 전도는요, P에서 D1, D2, D3로 가기 때문에 D1, D2, D3로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X축에 있는 시간의 값을 우리가 바꿔줘야 된다라는 점이죠. 자, 일단 조건이 D1이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D1 입장에서 시간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80을 찍을 때의 시간은요, 오로지 여기 하나뿐입니다. 보통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선까지도 제시가 될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됐죠? 그럼 D1 입장이야. 마이너스 80을 찍을 때의 3ms는 P 입장이고, D1 입장에서는 이 값을 찍을 때의 시간이 3이 아니라 몇이 된다고? 5가 된다고. 됐죠? 그러면 최초의 자극 지점과 D1 지점의 이 시간의 차이 있죠? 몇 ms가 나죠? 2ms가 납니다. 그럼 이 값은 곧 D1 지점이 최초의 자극을 받은 시간대가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면 3, 4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요, D1 지점에서 그 다음 자극을 받은 시간이 몇 ms구나? 2ms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지점에 대한 시간의 변화량과 거리가 나와 있죠. 그럼 흥분전도 속도를 바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2ms 동안에 몇 cm를 갔죠? 4cm를 갔네요. 그러면 이 흥분전도 속도는 2cm per ms가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흥분전도 속도가 구해졌으면요, 이제 D2 지점과 D3 지점에서의 자극을 받는 시간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1ms당 2cm를 갑니다. 그럼 여기 각각의 이동 거리는요, 전부 다 2cm죠? 그러면 1ms씩 걸리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여길 중심으로 해서 3ms 때 자극이 도달했을 것이고요. D3는요, 역시 2cm 떨어져 있으니까 1ms 더 왔겠죠? 그러면 4ms 때 자극이 도달했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D2 지점의 막전입 값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D2 지점 보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요, D1이 아니라 우리가 뭐로 본다고? D2로 본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D2는 자극 도달 시간이 3이 되겠죠. 그럼 얘가 몇이죠? 4가 되고요. 여기는 5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5ms죠. 그럼 D2 입장에서는 5ms는 바로 여기죠, 여기.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값을 읽어주게 되면 대략 한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그 상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현재 이 플러스 10이라는 막전이는요, 재분극이 될 수도 있고 탈분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림상 정확히 찾아보니까 재분극 쪽이죠. 그럼 D2 지점은 이 시간에 현재 무슨 상태구나? 재분극 상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D3 지점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D3 입장에서는요, 자극이 주어진 시간이 몇이었죠? 4였습니다. 그럼 얘가 몇이죠? 5, 6 이렇게 가겠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몇이야? 5가 되겠습니다. 그럼 D3 입장에서 5ms 했을 때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대 값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이 시간대의 값을 우리가 구해주게 되면요, 대략 한 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되겠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이라는 막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요, 탈분극도 가능하고 재분극도 가능한데, 이 문제 조건상은 확실히 무슨 상태죠? 그렇죠. 탈분극 상태의 마이너스 20이 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다음은 예제 2번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가의 지점 D1에서 D4까지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표는 이 4개의 지점 중에 한 곳에다가 역치상의 자극을 1회 줬다랍니다. 자, 일단은 자극을 주고 나서요. 몇 미리세크가 지났죠? 3미리세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막전은요. D2하고 D4 지점만 막전이 값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최초의 자극 지점이라든지 흥분 전도 속도의 내용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D4를 먼저 활용을 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 보면요. 내가 이 그래프를 내가 D4에서 일어나는 전이에 대한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0을 찍죠. 그럼 마이너스 60을 찍을 때가 두 군데입니다. 여기하고요. 여기죠. 이해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시간대를 보면요. 여기에 대한 시간대를 보면 시간 자체가 정확하게 종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D4를 가지고 주어진 막전이 값을 통해서는 최초의 자극 지점이라든지 흥분 전도 속도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뜻이 됩니다. 됐죠? 문제상에서도 여기에 해당되는 시간 자체를 정확히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얘는 이용하기 어렵겠네. 그럼 우리가 D3를 보도록 하죠. D2를 보도록 하죠. 그럼 D2는 정확하게 플러스 30을 찍고 있죠. 그럼 막전이 전체 변화 그래프에서 역시 마이너스 80과 똑같이 플러스 30을 찍을 수 있는 구간은 딱 한 군데 뿐이고요. 됐죠? 그럼 플러스 30이었을 때 해당되는 시간이 정확하게 정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D2 입장입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D2에서 일어나는 막전이 변화 그래프고요. 플러스 30을 찍고 있을 때가 몇이었다고? 3이었다고.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막전이 변화 시간대하고 일치하네? 되겠어요? 그러면 3, 2, 1, 0이니까 그럼 D2 지점에 자극을 준 시간대가 몇 시였네? 0이었구나. 그럼 여기가 바로 무슨 지점이었구나? 최초의 자극 지점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최초의 자극이 주어진 시간대를요, 우리가 0ms로 일단 잡고 일단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흥분의 전도는요, 양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자세히 보니까요. 그럼 D2로부터 D1까지의 거리와 D2로부터 D3까지 거리는 똑같죠? 흥분전도 속도는 아직 해석을 안 했기 때문에 흥분전도 속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요. D2로부터 D1과 D3는 거리는 똑같으니까 D1과 D3에서 자극받는 시간도 똑같겠죠? 그럼 D1과 D3도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막전이가 똑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D1과 D3는 똑같은 지점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는요, 뭐가 주어졌습니까? 흥분 전도 속도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난이도 있게 가면 이 흥분 전도 속도까지 구하라는 문제까지도 유도가 될 수 있겠죠. 이 문제에다 곁들이게 되면요. 어찌됐든 이 문제는요, 흥분 전도 속도는 구해졌죠? 그럼 2cm/ms입니다. 그럼 2cm를 가는데 1ms가 걸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중심으로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가 2cm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D1이요, 자극을 받는 시간대는요, 1ms 때 자극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D3도 똑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역시 1ms의 자극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D4는요, 여기로부터 4cm 떨어져 있죠. 여기로부터는 2cm 떨어져 있고요. 그럼 그럼 자극이 도달한 시간은요, 여기로부터는 1ms를 더해주면 되고요. 여기로부터는 2ms를 더해주면 되니까 어찌됐든 2ms 때 자극이 도달했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지? 그럼 이제 흥분 전도 속도도 알았고요. 각 지점별로 자극이 도달한 시간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각 구간별로요, 막전이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럼 첫 번째 D1하고 D3를 먼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요, D1과 D3를 보겠다는 얘기죠? 둘은 똑같이 보면 된다고 그랬어. 이 시간은 최초의 자극 지점인 D2에 해당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D1하고 D3를 이제 따로 구해보도록 하죠. 그럼 얘들 입장에서는요, 자극을 받은 시간대가 1ms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몇이 되죠? 1로 바뀌죠. 여기가 2가 되고요. 여기가 3이 되고 여기가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3입니다. 그러면 D1과 D3 입장에서 3에 해당되는 시간대는 바로 여기죠. 그럼 이 시간대의 막전이 값을요, 여러분들이 대충 보셔서 구하시면 되겠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0. 되겠습니까? 상태도 알 수 있죠. D1이나 D2는요, 전부 다 무슨 상태다? 탈분극 상태라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구할 거예요? D4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됐죠? 그럼 D4 입장에서도 역시 시간이 달라지겠습니다. 그럼 D4 입장에서는 자극 도달 시간이 몇이었죠?
2였죠. 여기가 3이 되고요. 여기가 4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몇 시죠? 3이 됩니다. 그럼 3에 해당되는 시간이 바로 여기죠? 그럼 이 시간대의 막전이 값을 읽어주게 되면 이 지점이 막전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대는 정확히 여기서 나와 있듯이 몇에 찍고 있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60에 찍고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상태다? 탈분극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해서요, 고난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배경 지식을 깔아주는 학습 내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여러분들 반드시 마스터 하시고요. 다음 강의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